인생의 전성기 오늘 4부 50플러스 Q&A 문을 엽니다. 자, 50플러스 Q&A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죠.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한 일자리와 재테크 또 부동산 취미생활까지 아주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집이라는 것은 언제나 큰 화두이자 또 내 집 장만이 평생의 꿈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좀 돈이 없어서 이런 걱정과 함께 늘고 있죠. 자, 2010년부터 땅콩집으로 실용적인 집짓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광장 건축사 사무소와 좋은집 연구소의 이현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일이 많으시죠? 아니, 바쁘기도 하고요. 네. 네, 한가하기도 합니다.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여유롭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콩주택.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네네. TV를 통해서도 이제 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 땅콩주택이라는 실용적인 집짓기를 처음 시작한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전세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한 4살이 되니까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거는 지금보다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짓겠다. 조금만 네. 기다려라. 네. 근데 저희 아이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필요한데 그게 나중에 돈을 벌어서 하면 나중에는 필요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와이프도 마당 있는 단독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네. 게. 그게 저도 전문가인데. 네. 제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때 한 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네.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살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를 생각해서 연구를 했더니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지은 주택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벌써 땅콩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네. 벌써 한 7년이 됐군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7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에서 땅콩주택으로 옮겨서 살면서 삶의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던가요? 우선은 바쁩니다. 네. 아무래도 아파트는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단독에 살면 마당에 눈도 제가 쓸어야 되고 길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느껴지거든요. 네. 느껴진다는 게 와닿네요. 그래서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살 때는 항상 아이들과 주말에 뭐 하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네. 굳이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이제 집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네. 그러면 마당에서 오늘은 삼겹살에 맥주 한잔 할까?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할 일이 많다는 거는 결국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삶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삶이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삶을 꿈꿀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도를 못해서 그렇죠.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당장 시작하라고 아까 초반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출간하신 책 제목이 굿바이 아파트 집짓기의 정석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특히 일반인들은 엄두가 안 나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돈 모으기? 이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인 거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정확히 있는지를 결정을 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지금 살고 있으면 길 건너에 땅값이 얼마인지 그 동네 이제 가격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이제 스터디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주변에 어쨌든 반경 1km를 그려서 그 안에 이제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도 할 때도 모델하우스도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집은 어떻게 사는 건지, 네. 짓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운더리에 들어와요. 네. 근데 예산에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땅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뭐 도심은 비싸니까 전원주택 좀 조금 이제 외부로 나가서 네, 도심을 좀 벗어나는데 그런 데다 땅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주택을 어떻게 여기다 지을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땅은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결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네. 내가 3억밖에 없다. 네. 3억의 예산 가지고 마당 있는 단독을 져야겠다 그러면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에 오면 땅값이 당연히 비싸죠. 야외로 가면 갈수록 땅값은 싼데 땅의 규모가 또 달라져요. 네. 도시로 오면 올수록 땅은 비싸지만 땅이 작아지는 거고. 네, 네. 야외로 가면 땅이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절대적인 그 땅값의 금액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줄 거냐, 네. 아니면 여유 있게 넓은 땅에 텃밭도 있고 이런 용도가 있는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질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 결국은 내가 예산에 맞게 예산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2억짜리 땅을 구하겠다. 그러면 도심지에 뭐 20평짜리 땅도 좋다는 거죠. 네. 그 땅에 집을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땅콩주택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점점 이제 가구의 세대원 수가 줄잖아요. 네. 이제 보통 한 1인 2인 정도라고 예상했을 때 최소의 땅이 필요한 건 몇 평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최소의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돈의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로 가는구나. 내가 땅이 뭐 100평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있겠습니까? 하긴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에 맞게 어느 정도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마당이라는 게 어쨌든 뭐 3평 이상이면 되는 거지 10평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마당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다락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다락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죠. 건데요. 이 땅콩주택이라는 게 이제 정의를 조금 내려주신다면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땅콩 껍질을 까면 땅콩이 2개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껍질이 한 필지에 집이 2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2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땅콩집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지을 때 다 콘크리트로 짓는 건가요? 뭐 우선은 짓는 방법이 달라요? 땅을 사서 이제 공사 기간이 길면 네. 결국은 여윳돈으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딘가는 이제 왜냐면 집을 팔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전세돈을 빼서 집을 져야 되니까 네. 짓는 비용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짓는 동안의 기간이 또 중요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개월 짓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목조주택은 이제 한 달이나 2달 아니면 집을 짓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내가 어딘가에 가 있으면 되니까 네. 빠른 공법의 이제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조주택이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단독주택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춥고 덥잖아요. 네. 그런 단열 성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단독주택의 이제 단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목조주택이 네. 그 자체가 단열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단독이라는 게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생활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효율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조주택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목조주택은 처음에 지을 때 비용은 콘크리트랑 비교할 때 콘크리트랑 목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금액 차이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공기, 그 다음에 건강한 집을 네. 위해서 이제 목조주택을 짓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땅콩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한 필지에 주택 2개를 짓는다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똑같은 형태로 짓는 거. 일반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집을 짓는 게 네. 아무래도 공사비가 저렴해지고 네. 아무래도 떨어서 짓는 것보다는 붙여서 지으면 네. 옆집의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공동주택 개념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땅콩집을 이제 2개 이상, 3개, 4개, 5개도 붙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완두콩집이라 그래요. 완두콩 껍질에 네, 이제 여러 개의 콩이 들어있듯이. 네, 그래서 완두콩집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심지에는 더 작게, 더 작은 집을 많이 붙이는 거죠. 네. 왜냐면 땅값이 비싸니까 네. 도심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개수는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구성원들끼리 합의도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나는
단독 개념의 이제 도심지에서 그러니까 도시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땅은 비싸더라도 둘이 할 거냐, 셋이 할 거냐, 5명이 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이제 5명이 모이면 거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하고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공간 같은 거를 나눠 쓰는 것도 처음부터 다 이렇게. 그렇죠. 다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서로 약속을 하고 네. 그 규칙을 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땅콩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네. 그 구성원들의 면면이 좀 어떻던가요? 아는 사람들끼리 주로 친구들끼리 아니면은 모르는 이렇게 사람들끼리도 지을 수 있고 돈으로 합해서 전국에 땅콩집 많이 했는데 네. 재밌는 것은 자매도 많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하고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형제끼리는 안 하더라고요. 남자 형제끼리는? 네,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네. 이제 SNS를 통해서 아. 나는 이제 어쨌든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를 못 찾아서 SNS 친구를 찾아서 네. 짓기도 합니다. 아,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은 혼자 사시는 아니요, 친구랑 같이 집을 진 거죠. 아, 친구분이랑 네. 친한 친구분이랑 그렇죠. 그 마음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집 짓다가 혹시 무슨 트러블 나는 경우는 없나요? 생각보다 친하지는 않은데 네. 목표가 있으니까 네. 거기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한 거죠. 아니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동호인에서 이게 집을 지었을 경우에 네. 서로 그런 갈등 같은 게 표출되서 갈등이 있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집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가구 그 세대원 수도 조금씩 가족 구성원도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모여 살면서 자신의 공간은 좀 독립적으로 하면서. 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땅콩주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그 동네도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주차장. 네. 네. 그렇다 보면 1층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주차장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피로티 요즘 내진 때문에 요즘은 그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피로티 주차장이 많은데 네. 이제 내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피로티 주차장으로 도시가 바뀌면 길이 죽어요. 네. 거리의 얘기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동네라는 거는 1층에 어느 정도 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 뭐 세탁소도 있고 뭐 구멍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커피숍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쉐어하우스가 네. 그 대안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쉐어하우스는 뭐냐면 이제 가구 수를 늘리는 건 아니에요. 네. 가구 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룸 같은 거를 이제 세 채를 지면 방은 이제 각자 방이고 주방, 화장실은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공유해서 그렇다 그러면 1층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1인 가구들이 주차장을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1층에 어느 정도 상권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조금 1층의 공동체 공간으로 이걸 뭐 같이 쓸 거냐 아니면 뭘 할 거냐 그런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제 마을이 생기고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건데 지금 뭐 다 이렇게 되면 필러티로 되면 이야기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땅콩주택이라는 게 좀 이 도심을 조금 벗어난 곳에 많이 짓고 있나 봐요. 아니요. 그렇진 도심지에 않아요? 많이 합니다. 도심지에 오히려 더 많아요? 네.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전원에 짓는 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인프라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걸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집이 더 작아져야 되고 네. 집이 땅이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는 그 작은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설계를 하면 되니까 네. 뭐 마당이 뭐 100평이면 좋지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3평이라도 네. 좋다. 네. 그런 합의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선택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콩주택에 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점점,
우리도 이제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집 넓으면 뭐해, 집 크면 할 일만 많고 그냥 네. 조금 최소한의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네.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집을 좀 이렇게 그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가까운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땅콩 주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네. 우리 자라서 뭐 어른이 되면 우리 집 짓고 같이 살자. 네, 네. 근데 다들 이렇게 뭐 떨어져 있고 뭐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동네에서 이웃을 만들고 그런 게 동네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50플러스 Q&A 우리 광장 건축사 사무소와 좋은집 연구소의 이현욱 소장과 함께 땅콩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즈싱어 몰리 라이언이 부르는 올드팝 명곡 준비했어요. Beyond the Blue Horizon.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Q&A. 자, 오늘은 광장 건축사 사무소와 좋은집 연구소 이현욱 소장과 함께 단독주택, 작지만 정말 실용적인 땅콩주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네요. 아마 이런 여럿이 함께 사는 이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좀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45님. 대지 면적은 92.4제곱미터입니다. 두 가구가 독립된 집에 사는 구조인 땅콩주택을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 집당 면적은 얼마나 나오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땅은 작지만 어쨌든 두 집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 집에 14평 정도 나오니까 1층에. 네. 그러면 14평에 이제 반을 잘라야 되니까 네. 한 집당 7평이거든요. 아. 그럼 1층에 7평 거실 주방 만들고 2층에 7평에 뭐 방 2개, 네. 화장실 만들고 다락 7평 만들면 결국은 21평이잖아요. 네. 21평 단독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니 한 층 바닥에 7평인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 네. 그러는데 생각보다 7평이 큽니다.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7평에 1층에 거실 주방만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긴.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례도 있습니다. 7평짜리 집을 준 저희가 단지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의 평수를 모르거든요. 네. 그 친구가 놀러 오면 이제 우리 집 3층이야. 애들은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3층짜리 단독인 거잖아요. 내가 마당이 있고 이제 다락이 있다는 게 네. 중요한 거죠. 네. 3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두 가구가.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비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땅값 제외하고 네. 건축 짓는 비용 같은 건 결국은 목조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네. 공사비의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2억밖에 없다. 그러면 2억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바운더리는 2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또 6654님께서는요. 땅콩주택이 공사기간이 짧은 이유가 뭔가요? 하셨어요. 아까 목조주택이라고. 그렇죠. 네. 공기가 이제 아주 짧죠. 네.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양생이라는 콘크리트가 굳어야 되는 시간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층마다 한 어쨌든 일주일을 이제 양생을 시켜야 됩니다. 말리는 시간. 네. 네. 그 기간이 필요한데 네. 목조주택은 그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집을 짓기 때문에 네. 공기가 뭐 한 50일이면 끝나는 거죠. 네, 한 2달 정도 여유 잡고 네. 충분한 거네요. 네. 그리고 4321님. 소장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상에 이제 이집소라고요. 이현욱 이제 이집소 연락처 광장건축 이집소. 네, 이집소. 네, 네. 거기에 이제 연락처 이제 인터넷 치시면 네. 저희 이제 회사 홈피나 연락처가 있거든요. 네. 그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현욱 소장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2132님. 친구와 함께 서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주거 공간도 같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각각 독립된 공간을 갖는 쉐어하우스를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억 정도 예산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는 어렵겠지요? 하셨네요. 아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크기의 문제인 거잖아요. 대부분 아무리 우리 소장님께서 방송 중에 아까부터 말씀을 하셔도 이게 네.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또 질문은 그렇죠. 구체적인데 답변을 물론 구체적으로 하셔도 이게
같이 잘 이렇게 정확하게 어쨌든 이거 맞추지가 않아. 예산은 정해졌으니까 네. 그러면 3억이라 그러면 땅이 1억 5천짜리 땅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평 이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꺼비 집이라고 그 헌집 주택사집 나오고도 있어요. 네, 그거는 주로 그러면 이제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땅이라는 게 신축이 가능한 땅도 있지만 네. 신축이 불가능한 땅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골목길이 있어가지고 그런 땅들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네. 근데 그 땅에 저렴한 땅에 건물이 꽤 큰 건물들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땅이 20평인데 1층 바닥이 20평짜리 땅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보물인 거죠. 네.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서 그럼 공사비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죠. 네. 그럼 1층을 이제 서점으로 바꾸고 2층, 3층을 이제 뭐 그 층별로 아니면 이제 반반씩 해서 이제 두 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서점의 위치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게 장사가 되나 안 되나도 그렇죠. 중요하죠. 길가에 이제 나오면 이제 비싸지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 문제인데 어쨌든 서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그 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SNS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더 재밌어요. 골목길에 있는 집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골목길로 한 70m 들어왔는데 이쁜 땅콩집이 아기자기하게 아담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2132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가능하다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땅콩하우스 같은 거는 이제 개성도 사실 굉장히 표현이 많이 될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네. 자기 주장도 조금 어느 정도 펼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소장님과 그렇죠. 상담을 많이 하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건축가와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축가와 나 합이 맞는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건축가는 뭐 원하는 걸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해주는데 네. 제일 어려운 것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뭘 원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안 해봤으니까 막연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라는 건 사실은 선택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등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는데도 못 고르시더라고요. 네. 아니 등도 골라요? 네. 아니, 도배지도 골라 이거 네.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요구하시면 됩니다. 요구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래야 또 우리 소장님 같은 그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그 의견을 충분히 알아야지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전쟁이도 아닌데 얘기를 해야지 말이죠. 그렇죠. 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땅콩 주택 들어보기도 했고 관심도 있고 하는데 이제 뭐 엄두가 안 나는 분들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 주택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거 공간이라는 건 다양한 삶에 의해서 다양한 집이 필요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주거를 아파트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파트도 필요하고 네. 땅고지도 필요하고 쉐어주택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도시에 한 동네에 섞여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아파트에 살면 그 용도의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그건 도시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네. 서로 이제 주택 시장도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 한 동네에 다양한 주택이 필요해서 네, 다양한 사람이 살 수 있게. 한 동네에 다양한 주택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좋다. 네. 우리 그 소장님께서 어떤 그 인터뷰 하신 기사를 보니까 사회적인 건축가의 역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게 어떤 걸까요?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라는 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작은 건축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건축가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사회는 복잡해졌잖아요. 네. 이게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네. 교육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한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축의 담당자로서 네. 도시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변해야 될 거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도전도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까지 50플러스 Q&A 우리 광장건축사 사무소와 좋은집 연구소의 이현욱 소장과 함께 땅콩주택 또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저희 50 플러스 Q&A 이현욱 소장과 함께 땅콩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문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9367님. 인생 제2막에 접어든 40대입니다. 한동안 제가 꿈꿔왔던 땅콩주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주택의 단점인 관리도 또 다른 즐거움으로 생각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꿈을 꿔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꿈 꾸시고요. 꿈을 꾸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 또 마무리할 차례가 벌써 다가왔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문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제가 더더욱 2배, 3배 감사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크로시아 노래 준비했어요. 뷰티풀 노래 띄우면서 저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